한국의 현대사는 격동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국가 재건,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반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 변동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 정책 또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 역할과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왔다. 초창기 국가 주도의 국위 선양과 국민 통제의 수단에서 출발한 스포츠는 점차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여가 및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자 기술 혁신의 시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스포츠 정책의 변천사를 연대기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라는 한 분야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각 시대별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왔는지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 본 논고는 1960년대 이전 국가 재건기부터 현재의 디지털 기술, 주도 시기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한국 스포츠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능동적으로 전환되어 왔는지를 심도 있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및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조망하고 그 속에 담긴 시대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1960년대 국가 재건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학교 체육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학교 체육 주도의 시기.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6.25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이 생존과 경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던 이 시기에 스포츠 정책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 재건에 필요한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 스포츠는 개인의 여가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의 신체 단련이라는 도구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바로 학교였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의 산업 여군이 될 아동과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체육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당시의 학교 체육은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기술 습득이나 전인적 발달보다는 제식 훈련, 체조, 달리기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 단련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국민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당시의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결과이다. 스포츠 시설이나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환경에서 학교 운동장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체육 공간이었고, 교사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보편적인 학교 체육의 형태로 존재했으나 그 목적은 개인의 복리가 아닌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의 목표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곧 국가의 생산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 주도하에 국민의 신체를 관리하고 단련시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일종의 신체적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스포츠가 국가주의와 강하게 결부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체제 경쟁과 국위 선양을 위한 도구 사상 및 체제 경쟁을 위한 학교 체육 주도의 시기.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주도 아래 조국 근대화와 중화 공업 육성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남북한 간의 치열한 체제 경쟁이라는 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단련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부상했다. 특히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승리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정책의 무게 중심은 보편적인 학교 체육에서 소수의 재능 있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기치로 내걸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 태릉 선수촌으로 대표되는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병역, 혜택과 연금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스포츠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학교 체육 또한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의 하부 구조 역할을 담당했다.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운동부 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생 선수라는 특수한 집단을 양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의 체육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학교 체육은 엘리트 선수를 길러내기 위한 공급처로서의 역할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건국 이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사건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낳은 상징적인 결실이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온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한 사례이다. 이처럼 1970년대의 스포츠는 남북 대치와 경제, 개발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국위 선양의 수단이자 국민 통합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3. 1980년대 정치적 도구화의 절정과 전문체육 시대의 개막 전문체육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의 시기. 1980년대는 한국 스포츠사, 나아가 현대사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제5공화국은 정권의 정통성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른바 3S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는 이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와 같은 대중적 오락거리로 유도함으로써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저항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 및 개최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두 거대 국제 행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다목적 포석이었다.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으며 스포츠는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 정책은 그 정점에 달했다. 또한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은 1980년대 스포츠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3S 정책의 연장선에서 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스포츠가 아마추어리즘의 틀을 벗어나 산업화, 상업화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스포츠는 국민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은 구단 운영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즉, 1980년대의 스포츠 정책은 군사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 유치와 프로스포츠의 출범이라는 유산을 남기며 한국 스포츠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그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주도 전문 체육 시스템의 완성이자 동시에 스포츠 산업화의 씨앗이 잉태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1990년대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 생활체육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시기.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성취와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회 전반에 자율과 다원주의의 가치가 확산되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 증대와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스포츠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다.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 즉 생활체육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같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풀뿌리 스포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조기축구회, 테니스 클럽, 배드민턴 동호회 등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풍경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엘리트 스포츠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여전히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에 있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스포츠가 더 이상 국가의 영광만을 위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복지의 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정책의 근간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스포츠의 목적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으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의 생활체육진흥 정책은 이후 한국 사회의 스포츠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시장 주도 패러다임과 스포츠 산업의 부상기업 공급 자중심의 시장 주도의 시기. 1997년 외환위기 IMF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제 위기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스포츠 스타들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박찬호와 LPGA의 박세리는 척박한 환경을 딛고 세계 최고 무대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국민적 통합과 재기의 상징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스포츠가 가진 막대한 마케팅 잠재력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월드컵 4강 신화는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었으며, 동시에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계기였다. 월드컵을 계기로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 구단을 후원하고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며,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스포츠 정책의 주도권은 정부에서 시장으로, 특히 기업이라는 공급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스포츠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영리 활동이 아니라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중을 유치하고 스폰서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스포츠 에이전시, 스포츠 용품, 스포츠 미디어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정부의 역할 또한 직접적인 통제와 육성에서 벗어나 스포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조정자 역할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는 한국 스포츠가 국가주의의 외피를 벗고 산업화와 상업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 주도 시대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6. 2010년대 소비자가 시장의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의 시대.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시장 주도의 시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활성화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의 스포츠 팬들이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가까웠다면, 이 시기의 팬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기를 시청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했다. 시장의 권력이 기업이나 미디어와 같은 공급자로부터 팬, 즉 수요자 소비자에게로 이동하는 권력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팬 포럼, SNS 등을 통해 구단의 운영이나 선수의 기용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팬들과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공유하고 문자를 만들며 경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는 등 2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은 스포츠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구단과 리그, 미디어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보 전달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
구단들은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팬들의 아이디어를 구단 운영에 반영하며 팬들이 원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시장은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완전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스포츠가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나 거대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팬 중심의 문화 산업임을 명확히 보여준 시기였다. 7. 현재 기술이 이끄는 혁신, 디지털 전환과 스포츠의 융합 디지털 기술 중심의 시장 주도의 시기. 202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현재의 스포츠 시장은 전례 없는 기술 혁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 산업은 생존을 위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경기 중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언택트 UNT ACT 응원, 랜선 팬미팅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팬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이제 스포츠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AI는 방대한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독과 코치에게 전술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선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거나 부상을 예방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팬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팬 경험을 혁신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팬 토큰이나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발행은 팬들이 구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선수의 상징적인 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스포츠 시장은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AI, 빅데이터, VR, AR,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테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이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한국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출발했던 스포츠는 냉전시대 체제의 경쟁과 국위 선양의 도구로 군사 정권 하에서는 국민 통제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거치며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그 저변을 넓혔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이 주도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팬이라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스포츠의 본질과 산업, 생태계 자체를 혁신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 스포츠 정책의 중심축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와 기술로 이동해온 역동적인 여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과제와 가치관의 변화를 스포츠가 어떻게 반영하고 때로는 선도해왔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앞으로 한국 스포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혁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가 가진 공공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정책의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결국 한국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